이번 집중호우로 특히 산사태 피해가 큽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미 경북에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각한데 추가로 비 소식이 있어 걱정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서구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님과 산사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피해가 컸던 이 경북 예천의 경우를 좀 살펴보죠. 어떤 지형적 특성이 있었을까요? 네, 그 산사태가 발생한 자세한 원인은 나중에 이제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산사태가 보통 발생을 할 때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개의 인자가 있는데, 하나는 강우량, 비의 양이고요. 하나는 그 토성, 그러니까 토질이 토양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통 산사태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온다던가, 하루에 150mm 이상의 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연속해서 누적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되면 산사태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 이번에 예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6.8mm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50mm를 일단 초과를 했죠. 그다음에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누적 강수량도 439mm, 그러니까 200mm를 훨씬 초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 벌써 물을 머금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원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질인데, 이 예천 지역이 이제 화강암이 풍화가 돼서 이루어진 마사토입니다. 마사토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래가 함량이 많은 흙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왜 이렇게 경사에 설탕을 뿌려보고 밀가루를 뿌려보고 이러면 설탕은 잘 내려가지만 밀가루는 잘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사토가 모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잘 굴러 내려가는 그런 토질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마사토이니까 이게 이제 산사태가 이번에 그렇게 좀 커졌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겹쳤었네요. 네. 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뭐 토사가 이미 많이 유실돼 있다거나 뭐 땅이 울린다든지 이런 전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전조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KBS 방송국에서도 계속해서 홍보 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산비탈에,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솟아 오른다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나 흙이 굴러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이렇게 흔들린다던가, 그다음에 계곡물이 원래는 맑은 물이 흘렀었는데 갑자기 흙탕물이 흐른다던가, 이런 건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돌이 쫙 하고 깨지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위험 신호가 감지됐을 때 뭐 행동 요령, 대피 요령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 산사태가 이제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근데 산사태의 진행 방향을 보고 진행 방향이 아닌 가장 다른 쪽으로 멀리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캠핑을 하시다가 혹시 이제 산사태를 맞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뭐 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캠핑하시다가 산사태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사가 유출이 되면 그냥 개울을 건너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피 관련해서는 산사태가 이제 예보가나 주의보, 경보가 내리면 아마 대피 문자가 발생을 할 텐데, 어느 대피 지역이 어딘지 뭐 확인을 해주셨다가 대피 지역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스나 전기를 좀 차단을 하셔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걸 좀 방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옆집에 혹시 그 문자나 이런 걸 못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집안에 있는데 대피소로 갈 상황이 못 된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좀 먼 쪽, 그리고 집에서 가장 높은 쪽,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특히 머리가 다치면 취약하기 때문에 머리를 잘 보호할 수 있게끔 움츠려서 그렇게 대피를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문자나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맞습니다. 좀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또 오늘 밤에 추가로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토성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토양이 다 이제 다른데, 토양이 이렇게 보시면 토양의 공극이라고 해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렇게 공기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양이 꽉 찬 것 같아도. 근데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그 공기층이 수위도 올라가면서 그 토양이 이제 공기를 이제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이제 토양 함수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토양의 80%가 물이 차거나면 주의보가 저희가 발령을 내고요. 산사태 주의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가 차게 되면 이제 경보가 내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은 이미 지하 수위가 올라갔고 토양 내 공급도 많이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더 와도 이제 그게 80%나 100%로 차서 산사태가 일어날 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비가 많이 왔던 지역에 조금만 더 비가 와도 굉장히 위험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